안녕하세요. 광식 신행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치4DJI 앱을 사용할 때에 참고할 수 있는 한국어 사용자 영상입니다. 리치4DJI 앱에 대한 사항은 flyreach.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flyreach.com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리치 앱이 어떤 앱인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히 있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웨이포인트입니다. 웨이포인트 미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웨이포인트 미션 기능은 PC에서 또는 태블릿에서 비행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그 비행 계획을 현장에서 업로드해서 드론을 자동 비행으로 촬영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웨이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커스 기능은 어떤 특정 지점을 지정해 두고 드론이 그 지점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리모트 컨트롤러로 전후, 좌우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 드론은 항상 그 지정한 위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트래킹 기능이 있는데, 이동하는 물체를 지정을 하고 드론이 자동으로 비행하면서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 찍는 거죠. 그리고 오빗, 어떤 특정 위치를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폴로는 주로 리모트 컨트롤러나 스마트폰 등의 다른 앱을 설치해서 그 움직임을 계속 따라다니는 그런 기능을 폴로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번 리치4DJI 앱에 대한 설명은 일반 사항부터 트랙까지 총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웨이포인트는 약 1년 전에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고,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웨이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웨이포인트는 사실 영상이 조금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PC에서 미션 허브를 통해서 비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기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그리고 현장에서 웨이포인트를 업로드해서 자동 비행시키는 내용들을 모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꽤 긴 영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만들고, 기본적으로는 이번 영상에서는 이 follow, orbit, focus, 트랙을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치4DJI 앱을 사용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필수 앱과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먼저 살펴보게 되면 필수적으로는 스마트폰에 리치4DJI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유료 앱이고요. 한 2만 몇천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한번 지불하면 평생 라이센스고요. 아마 가치는 있을 겁니다. PC에는 크롬 기반의 웹 브라우저가 있으면 됩니다. 이 웹 브라우저의 용도는 웨이포인트를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들이 Virtual Reach Mission이라는 앱이 있고요. 이 앱은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앱이 상당히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크롬과 같은 이 브라우저에서 웨이포인트 플랜을 하던 것을 리치 미션 앱, 버추얼 리치 미션 앱에서 하고 그 계획한 내용들을 구글 어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웨이포인트와 관련돼서 구글 어스 프로는 같이 버추얼 리치 미션과 연동돼서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 촬영을 나가기 전에 항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그게 관제권인지 비행 금지 구역인지 또는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map.vworld.kr 여기에서 설정을 하면 그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맵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 리뷰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그런 확인 작업들을 미리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의사항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웨이포인트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웨이포인트를 지정하거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POI를 지정할 때에 그 높이를 그라운드 레벨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그라운드 레벨 기준은 땅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건물, 전봇대, 나무 등의 높이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고 드론의 고도를 지정하게 되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위성사진이나 그리뷰를 통해서 그 위에 어떤 설치물과 수목 등이 있는지를 사진에 확인하고 높이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치4 DJI 앱으로 비행하면서 사고가 날 경우에 DJI 케어 리프레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DJI 케어 리프레시 적용이 되지 않는 사항이 걱정이 되시면 리치4 DJI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글 어스와 같은 그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지도 데이터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즈 버튼을 누를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의 첫 번째로 일반 사항, 제너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lyleech.com에 들어가시면 유저 메뉴라고 있는데 이 유저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사용자 메뉴에 가시면 General, FPV, Waypoint, Mission Hub 등등 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죠. 이 영어로 된 자료를 PDF로 다운받은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설명하는 제너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리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DJI 기반의 앱이 백그라운드로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 이미 한번 실행을 하고 강제로 삭제시키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죠. 근데 그것을 스마트폰에서 강제로 죽여줘야 됩니다. 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모트 컨트롤러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연결했을 때에 자동적으로 DJI Fly 앱이나 또 DJI Go4 같은 그런 앱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앱이 USB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뜨도록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려고 그러면 앱의 정보로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서 디폴트를 삭제시켜 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앱상의 충돌이 발생을 해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본 화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본 화면에서 이렇게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이 아이콘, 눈 모양 아이콘은 현재 어떠한 모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이콘이 되겠는데, 현재로는 FPV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FPV는 리모트 컨트롤러로 일반 드론을 조정하듯이 조정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웨이포인트는 PC상에서 미리 웨이포인트 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을 업로드를 해서 자동 비행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follow 기능이 있는데, 이 follow는 리모트 컨트롤러 또는 리치 매직 리시어 같은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을 따라다니는 기능입니다. 오빗은 특정 지역을 설정을 하고 회전을 하면서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촬영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포커스는 특정 지점을 지정하고 드론을 전후 좌우로 비행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파노라마는 소우주 같은 사진을 찍거나 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결합해서 대형 파노라마 사진을 만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트랙은 특정 대상물을 지정을 하고 그 대상물을 쫓아가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로깅은 리치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리치 계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레이더인데, 레이더는 드론과 리모트 컨트롤러 그리고 홈 포인트 이 세 가지를 상대적인 방향으로 보여주는 그런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고도, 거리, 속도 이 세 가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 설정들은 미터냐, 피트냐 이런 것들은 여기 세팅에서 바꿔주게 됩니다. 이 지도와 카메라를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카메라가 다시 메인 화면에 나오고, 다시 누르면 지도가 또 여기 나오고 하는데, 이 화면에 대해서 감추고 다시 나타나고 하는 아이콘이 여기 있습니다. 드론은 여기 종이 비행기 같이 모양이 있고, 리모컨이 있는 위치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드론이 비행을 시작한 위치, 홈포인트죠. 홈포인트는 H, 초록색 H로 나타나고요. 여기 이 아이콘은 카메라 세팅용입니다. 카메라는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클릭하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진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촬영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현재 디폴트로는 지도가 북쪽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리모컨을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든 항상 고정되어 있는데,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리모컨을 기준으로 지도가 상대적으로 이게 바뀌는 그런 언락 맵 아이콘이고요. 여기에 타겟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리모컨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가 확대되는 기능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세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스테이터스 바, 최상단에 있는 이 바죠. 이 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바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최고 좌측에 있는 내용이 지금 현재 플라이트 모드를 변경하는 아이콘이고요. 다음에 있는 내용이 현재 모드를 나타냅니다. 위성이 지금 현재 몇 개 잡혀 있는지 알려주는 아이콘이고, 리모트 컨트롤러의 배터리가 지금 얼마큼 남아 있는지 잔여량을 나타냅니다. 그 드론의 비행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이 리모컨 모양은 리모컨과 드론 간의 통신 품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타블렛 모양의 아이콘은 드론에서 스마트폰, 리모트 컨트롤러의 그 영상 장치에 영상이 어느 정도 품질로 들어오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배터리 모양은 드론의 현재 배터리 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이 일반적인 설정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바가 있습니다. 이 바는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 홈포인트까지 되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배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이면 괜찮은데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한 거죠. 그 외에도 시뮬레이터 모드라고 해서 DJI 플라이 앱에는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 앱은 리치 플라이 앱을 통해서 실제로 드론을 비행하지 않고도 드론을 연습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이쪽에 스테이터스 바의 가운데를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그 시뮬레이터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딱히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차에는 폴로 추종 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